자, 그러면요, 페이지요.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요. 거기 보면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 나와 있죠? 자, 38번을 보세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줄 곳이고요. 부동산은 등기를 해, 등기. 동산 줄 곳이고, 동산은 점유를 해, 점유. 먼저 법종 봐봐.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죠. 그럼 법률 행위 그다 써봐. 계약. 계약. 무슨 계약이죠? 그 다음에 써. 이행 판결이죠. 그 다음에 물권의 득, 동그라미 득. 천재 51페이지요. 천재 51페이지. 51페이지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득, 실은요? 실은 상실이죠. 변경.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할 때 무조건 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뭐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9번은요.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서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데, 이건 뭐 다음에 다시 나오긴 힘들어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 인정된다. 그래서 대항 요건주의 줄 거봐. 대항 요건주의 줄 걷어요. 그래서 139번 틀렸어요. 등기를 대항 요건으로 본다 이 말이죠. 등기를 대항 요건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51페이지 40번 보세요.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뭐가 된다? 이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등기만 공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그 혼인신고 있죠? 혼인신고 다 그거 다 공시예요. 알죠? 다 공적인 장부에 게시해놓은 거 다 공시라고요. 이런 뭐예요? 여러분 자격증 있죠? 자격증 게시해놓은 거 다 공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시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만 따지고 등기만, 동산에 대해서 뭐 점유, 인도만 따지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공시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41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고 그랬죠? 한한다 동그라미하고 저당권의 객체 X, 저당권. 명인 방법이 뭐예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산에 가면 큰 나름대로 나무 있죠? 나무에다 페인트 칠해놓은 거잖아요. 페인트 칠해놓은 거에다가 저당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당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등기나 등록. 알겠죠? 그래서 거기요 뭘 한다?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나 유보에 한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2번은요.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 봉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죠. 분묘 기지권 명인 방법 줄 것이고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배나무에 배가 열린 상태로 이 말이죠. 미분리 과실 이것이 인정되고 있다. 43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물권의 표상과 표식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공시. 그래서 물권은 공시가 필요하죠. 옆줄 긋어 채권은 공시가 불필요하다. 채권 공시가 불필요해. 그 다음에 44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 줄고 조건이 성취 그러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 그 말은 맞는데 언제부터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하느냐? 소유권은요 조건 성취 시부터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 원래의 소유자 그 앞에다가 조건 성취 시부터 이렇게 조건 성취 시부터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조건 성취 시부터. 자,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요 거기다가 해지 조건이 되죠. 자, 비교 한번 해봐. 계약 해제 계약 해제 조건하고 이렇게 해제 조건하고. 자, 해제죠. 해제라면 아무 어떻게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여러분요 해제 조건이죠. 조건이요 조건이만 때부터 성취가 언제부터?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소멸해. 그때부터. 그래야 소급한다 안 한다? 원래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해제 조건은 조건이야. 조건 성취한 때부터 그때부터 소멸을 해. 계약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해. 소급해서. 말이 다르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하고 해제하고를 구별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 이걸 얘기하느냐? 조건에서 이미 한번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언제부터 복귀가 되느냐? 조건이 임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45번은요,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점유 취득시효하였으나 아직 등기는 격려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을에게. 알겠죠? 을에게 있다. 엽수고서 갑은 등기해야 원시취득. 갑은 등기해야 원시취득이다. 자, 46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지상권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거 봐봐요. 원래 이게 갑의 땅이에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을이 갑의 땅을 땅 위를 쓰기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예요. 지상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요,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을은 다시 병하고 합의를 하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우리가 지상권은 물권적 합의죠. 합의, 계약이죠.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그래서 다시 46권,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근데 을이 지상권 등기를 하기 전 그러면 여기는 지상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요, 갑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병하고 합의하고 등기해야 돼. 다시 병하고 합의하고 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지상권이 취득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 말이죠. 47번, 교환. 교환은 뭐다? 이게 이런 말이 중요해. 교환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교환은 등기 없이 틀렸어. 등기해야 이렇게. 48번요. 예약 완결권. 이게 좀 어려워. 예약 완결권 행사 줄거 봐. 행사까지 줄거. 이퀄 본계약 체결이에요. 본계약. 예약 완결권 행사면 본계약이 체결돼. 계약 동그라미. 계약을 말한다. 법률행위.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등기 없이 그러면 틀려. 49번 법원의 이행 판결 줄고, 여러분 이행 판결을 위에다 써.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이행 판결이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여야 맞죠. 50번 법률행위 줄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한 판결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한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걸 무슨 판결해야 한다? 이행 판결.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다?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51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거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뭐라고 그래? 이퀄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두 번째 줄 끝에 을이 즉시 소유권 취득 틀렸어. 즉시 동답이가 X. 뭐를 해야? 등기해야 이렇게. 자, 52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하게 되어 있죠. 52번의 첫 번째 끝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거기까지. 똑같아. 이것도 다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두 번째 주면 끝에 뭐를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53번 부동산을 몇 년간? 20년간 점유했죠. 자, 줄고 취득시효 줄구시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플러스 뭐를 해야? 등기하여. 등기 동그라미 등기 써. 거기다가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54번 점유 취득시효 필요 없어. 지역권이 뭐가 필요 없어. 취득시효는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54번 맨 끝에 등기해야. 55번 등기된 임목에 대한 저당권 취득 줄고, 저당권 취득은 뭐죠? 저당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하여야.
현물 분할의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합의는 뭐죠? 계약. 옆줄 긋고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해야 이렇게. 그래서 등기 없이도 틀렸어. 맨 끝에 등기 없이도 틀렸어. 뭐로 해야? 등기해야 이렇게. 자, 6번에 37번 법률의 규정이죠. 봐봐. 법조문 상속이나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형사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동그라미 취득은 등기를 안 해. 취득은.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뭘 못해? 등기 안 하면 처분을 못할 뿐이야. 근데 만약에 등기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돼? 등기 없이 처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물권적 효력은 무효이나 채권적 효력은 유효다. 그래 돼 있나요? 이러면 그 앞에다 뭘 써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놨네. 그럼 조그맣게 해설되지. 해설해서 등기 없이 처분하면 그렇게 써. 등기 없이 처분하면 그렇게 써. 물권적 효력은 무효이나.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무슨 말이겠죠? 됐나요 지금? 그래서 등기 없이 처분하면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지금. 자, 57번 갑의 건물을 을이 경락받아 대경락대금을 완납 줄고 경락대금을 완납. 완납받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갑. 그래서 등기를 경락받지 못해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갑이 경락받았죠? 58번 건물 소유에 줄고 법정도는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줄고 분묘 기지권 써. 거기다가 이퀄 관습 법상 법정 지상권이에요. 분묘 기지권을 말한다. 관습 법상 법정 지상권이야. 법정도는 법정 했어요? 법정 지상권, 관습 법상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동그라미 경락대금 완납시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도는 법정. 이것은 모두 다 맨 끝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맞죠? 59번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맞죠? 60번 증여계약의 취소 그러면 취소해가지고 써. 옆줄 그 인쪽에다가 써가지고 뭐라 하냐? 취소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취소해가지고 그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면 소금 무효. 취소하면 소금 무효가 돼. 옆줄 긋고 취소하면 소금 무효가 돼. 옆줄 긋고 소유권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 이렇게. 60번이 증여계약의 취소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이렇게 돼 있나요? 돼 있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뭐다? 소유권의 뭐다? 귀속. 그래 되겠죠? 봐봐. 이러면 이건 이제 좀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건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희한하게 대법원 판례가 희한한 말을 했어. 갑을 뭐란다? 출연자라고 그래. 을을 뭐란다? 재단법인이라고 그래. 그럼 재단법인이 뭐예요? 재산이 단체죠? 재산. 그래서 장학재단이에요. 출연자는 뭐냐? 내가 이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내가지고 출연해가지고 사회에 기부를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뭐 없이 등기 없이 법인이 소유자가 돼.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장학재 만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뭐라냐? 너 무슨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 자식들이 가지고 뭐란다? 자식들도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에 아버지 하다가 재산을 다 사회에다 환원했다니 갑자기 뭐라 그래? 형 이런단 말이죠. 알겠죠?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요? 그러면 큰일이잖아. 이거 제사법 먹기는 얻어먹기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병한테 팔아버려. 그리고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줘버려. 등기. 그럼 어떻게 된다?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186조에서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먼저 등기하면 법인, 제3자가 먼저 등기하면 제3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이건 나눠야 돼.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 없이.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묻는 걸 봐야죠.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뭐 먼저 누가 등기했느냐.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는 뭐 등기 없이도.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구를 물어보는 거죠? 재단 법인이 출연재산에 대한 줄고 출연자와 법인 사이죠. 출연자와 법인 사이 줄고 꺾어서 옆에서 뭐라 쓰냐? 등기 없이 법인 소유. 등기 없이 법인 소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공간 찾아가줬어. 공간 찾아줬어. 뭐라 하냐? 재단 법인과 제3자 사이. 재단 법인과 제3자 사이. 옆줄 긋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 됐나요, 지금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설립지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자 법인사의 소유권 취득이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상속. 써, 바로 동그라미, 바로 옆에 합병 동그라미. 그 다음 또 써, 포괄유증, 세 가지. 상속, 합병, 포괄유증,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한 세트죠? 세 번째 쪽 가면 돼. 등기 없이, 이렇게. 됐죠, 지금? 61번. 존속기간 만료일이란 지상권 주고, 지상권, 이퀄.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용익물권은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등기해야 틀렸어. 등기 없이. 그 다음 62번. 상속 동물, 상속. 바로 옆에 법정 갱신할 때 법정.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의 변제, 줄고 채무의 변제. 저당권 소멸이죠. 저당권 소멸할 때 저당권 줄 것이고 담보물권 소멸. 혼동이 났어. 사건이 없어. 사건. 혼동은 사건이죠. 그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뭐다? 써. 법정 지상권. 법정. 등기한다,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알겠죠? 등기 안 해. 자, 63번.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한다, 안 한다. 법정은 써.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64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 줄고 뭐 없이, 등기 없이. 상속재산 밑에다 써. 합병. 점 찍고 포괄유증.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65번.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이렇게 돼 있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봐봐. 예전에는 뭐냐면 여러분요,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최근에 판례가 뭐냐? 아파트는 처음부터 개인의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분양을요.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등기가 없어도 수분양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봐. 일도인 건물 중 구분된 건물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줄고 독립성. 구분행위 줄고 구분행위. 두 번째 조명 끝에 등기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 알겠죠? 66번요. 건물의 신축 줄고 신축 바로 옆에 등기 없이. 67번. 지방자치 토지를 수용 동그라미 수용.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모두. 알죠? 모두 지급한 경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매각받아 줄고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 뭐 없이, 등기 없이. 68번. 공유 토지 분할 판결 확정. 분할 판결. 봐봐, 이러면 분할 판결이 뭐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죠. 분할 그럼 뭐다? 분할 동그라미 분할 동그라미 했어요. 형성권 옆줄 긋고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도. 69번. 의뢰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했다. 의뢰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
줄고 을이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 썩어다가 갑이 원시 취득이에요.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도 갑이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건물의 보존 등기는 격려받지 못했어도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갑. 신축이니까 신축이니까. 거기다가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70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동그라미 취소. 바로 옆에 말소되기 전 줄과 말소되기 전 매도인은 소유권 회복. 그렇게 회복하지 못한다. 틀렸어. 회복.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랑 똑같이 할까요? 아까 몇 번 있었는데 60번하고 똑같죠? 60번에 봐봐. 60번에 취소란 말 나와있죠? 그래서 취소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이렇게. 자, 71번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토지가 수용 동그라미 수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해. 원시 취득 아니야. 알죠? 그러니까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저당권 소멸한다 틀렸어. 보상금이 지급돼야 돼. 뭐냐? 67번 봐봐. 67번 알죠? 67번 봐보라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다. 모두 지급해. 그래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지금 보상금 지급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못해.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7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원인 없이 말소 줄고 불법 말소. 그러면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물권을 소멸하냐고 안 하냐고? 그래서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꼴 물권은 소멸 X. 왜 물권이 소멸하지 않죠? 왜 물권이 소멸하지 않아? 오케이. 옆줄 놓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73번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어. 그럼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보존 등기.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나중에 구후 건물이 완성. 그러면 그 등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없다. 실체 관계 부합이라고 했어.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동산의 물권 변동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법조문만 봐. 법조문만 봐. 이거 봐봐. 우리가 지금 부동산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은 등기죠. 동산은 뭐요? 인도죠. 동산 인도죠. 그럼 봐봐. 동산은 인도예요. 부동산은 등기예요. 자, 지금 인도 봐. 인도는 먼저 현실의 인도가 있어.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간이 인도. 점유 개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봐. 여기 뭐요? 인도 점유로 바꿔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양도. 지금 됐나요? 자, 여기 이제 봐. 여기 항상 여러분 인도란 말이 뭐야? 인도 커리가 생각나요? 알죠? 인도는 뭐야? 인도는 양도인이 있고 여기 양수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도 그러면 물건이 누구한테 있다? 양도인한테 있어? 양수인한테 있어? 여러분 혹시 인도란 말 몰라요? 조선말로? 물건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물건이 누구한테 있어?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수인한테 있는 게 뭐죠? 인도죠. 인도. 그러니까 인도는 무조건 누구한테 있어야 돼? 양수인한테 있어야 된다니까. 인도는 여기 인도는 무조건 양수인한테 있어야 돼. 근데 현실인다고 간인다고 차이는 뭐냐? 여기는 봐봐. 여기는요 갑이 3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2일 이렇게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냐? 간이 인도는 뭐냐면 2월 1일 날 임차인 을한테 물건을 빌려줬어. 을한테 2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어떡한다? 양들하고 양수인하고 3월 1일 날 매매를 해. 그럼 뭐요? 매매가 있기 전에 이미 뭐하고 있어? 양수인이 뭐하고 있어?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죠? 을한테 빌려줬는데
갑이 뭐라냐, 을한테, 야, 나 그 물건 나한테 줘.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그래? 왜? 아, 나 그거 팔려고. 중고시장에. 얼마에 팔 건데? 10만 원. 야, 그러면 이거 내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뭐만 주면 돼? 아, 돈만 주면 되죠, 돈만. 그걸 간이 인도라고 그래. 간이 화장실 몰라요? 알겠죠? 간이 화장실 가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 골치 아파,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간이 인도. 그래서 이미 점유하고 있다. 이미 누가? 양수인이 이미 점유. 그러니까 이미 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을한테 빼앗아서 가지고 다시 줄 필요 없고, 그래, 그럼 너 갖고 돈만 줘.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점유 계정은 뭐냐? 점유 계정은 봐봐. 양도인 갑이요. 갑이 가지고 있어, 양도인이. 갖고 갑이요, 을하고요.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해. 그러고 나서 2월 2일 이 사람이요. 2월 1일 이 사람 맨 처음 소유자였어, 소유자였는데 매매를 해. 그 2월 2일 날 임차인 다시 빌려줬어. 처음에는 누구로서 점유했어? 지금은 누구? 여러분, 이건 뭐가 많냐? 포크레인 같은 거예요, 포크레인. 내가 포크레인 가지고 있죠. 그럼 포크레인 가지고 있으면 내가요,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빌려줘요. 뭐죠? 팔아요. 근데 을은 돈만 있지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월 100만에 다시 빌려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월수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누구로서 점유해서 소유자.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으로서. 점유만 바꿨다 이 말이죠. 그래, 봐봐. 제3자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갑의 포크레인이었죠. 근데 지금도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판 것처럼 보여? 팔지 않는 것처럼 보여?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점유 계정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의 취득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 계정은 제3자가 봤을 때는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반환청권이란 말이 뭐예요? 반환청권? 원래요, 이게 갑일 거예요. 갑이 이것을 병한테 맡겨, 제3자한테 맡겼어. 제3자한테 맡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은 제3자한테 맡아야 돼. 이걸 반환받아야지, 반환. 그걸 반환청권이라고 그래. 반환받아가지고 이걸 누가 팔아서 을하고 매매했죠? 매매했으니까 을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환받아가지고 을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3자한테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반환청권은 반드시 제3자라는 말이 나와. 알겠죠? 근데 을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 갑이 을하고 계약하고 나서 을한테 뭐라 한다 전해가지고, 야, 내가 병한테 전해놨으니까 너가 가서 직접 받아, 너가. 그러면 병한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한테 양도한다. 양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그래. 우리 병한테 가서 직접 가서 받으면 되지. 알겠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시험에 다음 중에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갑과 을하고 매매 계약하고 갑이 을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이미 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갑과 을이 거래를 하고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제3자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뭐다? 직접 줬다, 현실의 인도.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간이 인도.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한다.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점유 계정이라고 해요.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점유 계정하고 우리가 이건 헷갈리잖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헷갈리잖아. 왜요? 목적물 반환 청구는 누가 가지고 있다? 제3자가 가지고, 제3자가.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뭐가 헷갈리냐? 이 두 가지가 헷갈려. 점유 계정인지 간이 인도인지.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점유를 바꿨다는 거죠.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 계정. 양수인이 이미 뭐하고 있다? 이미 점유하고 있다. 간이 인도. 이렇게. 알겠죠? 그럼 한번 봐봐. 188조 제1항 현실 인도죠. 동사에 대한 물권 양도는 인도해야 돼. 인도. 줄고 양수인이 이미 점유. 그 끝이죠. 양수인이 이미 점유. 그럼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돼? 간이 인도. 점유계정은요, 맨 끝에 양도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처음에는 누구로서? 소유자.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 점유계정. 뭐가 안 돼? 선의 취득 안 돼. 그게 아주 중요해. 거기다가 줄 긋고 별 하나에 선의 취득 안 된다.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청구의 양도죠. 반환청구를 양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의 말이 나와야지. 제3자가 점유, 딱 그 말만. 제3자가 점유, 그 말이 중요해. 그 말이 나오면 뭐라고 알면 된다? 반환청구의 양도라고 알면 돼. 그럼 거기 한번 봐봐.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를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로 말 수 있다. 승계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환 청구권도 인도의 한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 봐봐. 등기. 자, 등기를 보셔요. 자, 75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줄고 뭐죠? X 부동산 줄고 X 부동산 바로 옆에 계약 체결. X 부동산에 계약을 했는데 줄고 Y 부동산 줄고 등기는 Y 부동산.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걸 뭐라고 그래? 오표시 무해 없을 못자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 표시를 잘못했다. 관계없다. 왜? X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알겠죠? 거기다가 계약을 체결해다가 을은 갑에게 X 부동산 등기를 청구 이렇게. 을은 갑에게 X 부동산 등기를 청구 이렇게. 76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 무효의 문제는 전혀 생길 수가 없죠. 77번 등기가 불법 주구식 말소 불법 말소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면 된다? 말소 회복을 하면 되죠.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OX X 알겠죠? 그래서 엽식 없고 말소 회복 등기 청구. 78번도 똑같죠?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 불법 동그라미 말소 동그라미 불법 말소 됐죠?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거기까지 줄고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면 왜 잃지 않는다? 왜 잃지 않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됐죠? 자, 79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해준 뒤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해서 봐봐.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고 난 다음에 줄고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 줄고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 여전히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여전히 을이 소유자. 따라서 회복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렸어. 회복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80번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이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 행위가 있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연출과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원래 이건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체 관계에 부합. 그럼 무조건 뭐다? 유효. 몇 번 얘기했잖아요. 위조 문서 사망자 사자명이 무효. 실체 관계에 부합. 그러면 유효. 알겠죠? 81번 울소유 부동산에 대한 갑의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 줄고 갑의 등기부 취득시가 완성 이퀄 즉시 소유권 취득해. 즉시 소유권 취득. 역척 맨 끝에 줄고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그래도 갑은 소유권 상실한다 안 한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말소 회복은 누가 탄다고 그랬죠? 말소 회복은 누가 탄다? 무슨 얘기죠? 현재 그럼 난리가 나. 말소 당시야. 현재 소유명의자가 아니고 말소 당시. 83번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 줄고 등기부가 멸실. 갑이 회복 기간 내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줄고 멸실 회복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태 소유권 상실 줄고 X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이 문제를 왜 증명하냐. 원래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21회죠. 여러분 21회면 최근이에요. 이러면 우리 봐봐요. 우리가 등기부가 멸실된다. 멸실 회복 등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없어. 멸실 회복 등기란 용어가 없다고. 그런데요 21회요. 이게 시험에 났다니까. 우리는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죠. 우리가 멸실 회복증 등기부가죠. 멸실이죠. 멸실 회복 등기는 건물이 철거됐다는 게 아니고 등기부가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것을 멸실 회복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전산 등기부를 받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멸실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멸실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옛날 판례고 옛날 판례. 그런데 지금도 이게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아무튼 그냥 해놨단 말이죠. 그걸 보면 갑소유 엑스토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회복 등기란 말 자체가 없어요. 요즘은. 알죠? 멸실회복 등기 하든 안 하든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84번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전이니까 그러니까요 대장상 최초 소유 명의인 앞으로 뭘 한다면 보존 등기한 다음에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를 해야지. 됐죠? 지금 직접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죠? 그것을 잘 봐야 되겠죠? 85호는요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이죠. 그러면 기간이 만료주고 기간이 만료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중간생각 등기는 왜 이렇게 중간생각 등기가 아무런 것이 없냐? 중간생각 등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뭐로 나온다? 사례 문제다. 사례 문제. 그래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중간생각 몇 개만 봐. 일단 보면 86분에 의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 바로 옆에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이퀄 이것을 말한다. 모두 생략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중간생략 등기죠.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합의에 따라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유효이다. 이것도 뭐다? 모두 생략 등기다. 88.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를 했어. 등기는 아직 누가 앞으로 남아있다? 갑 앞으로 남아있어.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누구라미? 을을 대위해서 청구. 자, 옆줄 구어. 대위해서 청구했죠? 옆줄 구어 뭐라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이렇게 전원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전원의 합의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89번 을이 갑소유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냐? 직접 갑 토지를 상속했다면 갑이 사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발효했어. 등기를 했어. 그럼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거기 그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그럼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보냐? 226페이지를 봐. 226. 그럼 226페이지 봤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18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말 필요 없고, 즉 또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18번 봐요. 18번 226페이지 18번 중간생략 등기죠. 병 사이에 순차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합의가 있죠. 1번 갑을병이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몇 년 있어야 된다? 10년이 있어야 돼. 10년.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성년 후경 개시 심판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동하면 취소 거기 소급 무효 옆줄 긋고 을의 등기 청구권 소멸. 을의 등기 청구권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요 병 앞으로 경유된 중간생략 등기의 말소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줄 필요가 없고, 알겠죠?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등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을은 갑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죠. 합의.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갑의 동의가 없다. 아까 몇 번 얘기했죠? 갑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5번. 5번은 뭐죠? 5번은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 똑같이 합의 해제. 해제가 되죠. 소금 무효. 소금 무효죠. 그러니까 갑은 병 명의로의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야, 있다. 그래서 합의해서 소금에서 무효되니까 말씀 뭐죠?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에요. 자, 19번. 을은 갑 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갑을 병은 갑에서 병으로 등격을 했다. 1번. 병은 직접 문제 합의 동그라미 합의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2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뭐하기 전까지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 갑은 을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3번.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만약에 이미 등기됐다.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동그라미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부합. 만약에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매매대금을 인상을 했어요. 인상. 그런데요, 갑은요, 을로부터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 병한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맨 끝에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 만약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그 사실만으로 줄고 거기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이 말이죠. 갑의 승낙이 없는 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게 몇 번 얘기했죠?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앞에 잠깐 한번 봐봐요. 55페이지요. 95번까지만 일단 한번 봐요. 자, 90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했다. 줄고요.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 그러면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없다. 거기다가 표제부 등기 유용 X. 표제부 등기 유용 S. 90, 91, 92 똑같아. 봐봐. 91은요. 기존 건물이 멸실로 신축했어. 신축.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있다. 없다. 92.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다 안 돼. 93번. 이중 보존 등기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 등기였죠. 자기 소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이중으로 거기다 줄고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 이걸 뭐냐? 이퀄 등기 명의인이 동일.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옆줄 긋고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죠. 후등기 무효. 후등기. 그래서 줄고 바로 옆에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 나중에 격려 보존 등기 무효. 알죠? 그래서 맨 끝에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94번은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를 해서 새로. 그럼 봐봐.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 줄고 가운데 갑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 등기. 알죠? 새로 등기부를 해서 줄고 새로 등기를 해서 을 명의로 보존 등기 줄고 거기까지. 거기는 뭐요? 거기까지는 뭐란다?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여러분 등기 명의인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봐야 되죠. 그건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먼저 된 등기가 유효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을 명의의 보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선 등기가 유효이면 후 등기는 무효이다.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95번은요.
진정한 등기명이 줄고 진정한 등기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한다고 그랬죠.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줄고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소유권 동일 말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뭐라고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렇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